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능일까요? 운일까요? 아니면 자본일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안젤라 다우거스는 수년간 이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관찰했고 전국 맞춤법 대회 참가자들을 추적했으며 수백 개 기업의 영업사원들을 연구했습니다. 수천 명을 관찰한 끝에 그녀는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그것은 IQ가 아니었습니다.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아니었고요. 바로 그릿, 포기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근성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 3번 폭발하고 4번째 성공한 로켓의 이야기입니다. 1000번 거절당하고 1001번째 문을 연 노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6년 3월 태평양의 작은 섬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 팰컨 1이 발사대에 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당시 35세였습니다. 페이팔을 매각해 번 돈 1억 8천만 달러, 그중 절반 이상을 이 로켓 하나에 쏟아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쳤어. 민간 기업이 로켓을 불가능해. 발사 카운트다운 26, 33초 후 폭발. 로켓은 하늘에서 불덩이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1년 후인 2007년 3월 두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폭발. 다시 1년 후 2008년 8월 세 번째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때 머스크의 상황을 볼까요? 스페이스X는 자금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6년간 쏟아부은 돈이 모두 증발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그가 운영하던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모두 떠났고 공장은 멈췄으며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머스크는 개인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닐 암스트롱,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전설이자 머스크가 어린 시절부터 존경했던 영웅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합니다. 민간 우주 비행은 위험합니다. 반대합니다. 진 선언. 마지막으로 달을 걸은 우주인 역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내 영웅들이 날 비난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2008년 9월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합니다. 3번 실패했고 돈도 떨어졌으며 영웅들도 반대하고 테슬라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 판단은 명확합니다. 이제 그만. 하지만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죽거나 완전히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나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남은 자금으로 딱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발사. 이것이 실패하면 스페이스X는 파산이고 테슬라도 끝이며 머스크 개인도 완전히 파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팰컨 1 발사. 숨이 멈춥니다. 1분, 2분, 5분.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합니다. 민간 기업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이 지구 궤도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컨트롤룸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머스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습니다. 2달 후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나사가 전화를 겁니다. 16억 달러 계약. 스페이스X는 살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스페이스X는 전 세계 우주 발사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재사용해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췄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네 번째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건가요? 계속 실패해도? 아닙니다. 이건 맹목적인 고집론이 아닙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안 되네. 머스크를 보십시오. 그는 3번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에서는 연료 누출이 문제였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실패 때는 엔진 점화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 실패에서는 1단과 2단 충돌 문제로 설계를 바꿨습니다. 네 번째 로켓에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되 같은 방법을 반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든다. 이 목표 앞에서 3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가 됩니다. 안젤라 더거스의 연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그릿은 단순히 끈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릿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장기 목표입니다.
둘째,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입니다. 셋째, 왜 이걸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냥 버티는 것은 고집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 됩니다. 1955년 미국 켄터키 65세 할랜드 샌더스, 평생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새로 뚫린 고속도로가 손님들의 발길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트럭 한 대와 월 105달러의 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겠습니다. 65세, 평균 기대수명 15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투자 회수할 시간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65세는 은퇴를 준비합니다. 연금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샌더스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11가지 양념의 닭튀김 비법.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완성한 레시피였습니다. 손님들이 극찬했던 바로 그 맛. 그는 결심합니다. 이 레시피를 팔자. 로열티를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 프랜차이즈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샌더스는 시작합니다. 트럭에 압력솥을 싣고 조미료를 싣고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식당씩 문을 두드립니다. 주방을 빌려 직접 치킨을 튀기고는 드셔보세요. 맛있죠? 이 레시피를 사세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10번째 식당에서는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으며 100번째에 이르러서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밤에는 트럭에서 잠을 잤습니다. 주유소에서 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나이가 몇인데요. 편하게 노후를 보내세요. 하지만 샌더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레시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손님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이 맛은 통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번을 거절당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샌더스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1000번 가까이 됩니다. 1000번. 상상이 되십니까? 65세 노인이 트럭에서 자고 주유소에서 씻으며 1000번 거절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마침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한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1952년 KFC 1호점이 탄생했습니다. 9년 후인 1964년에는 600개 매장으로 늘어났고 샌더스는 회사를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150개국에 3만 개 매장, 연매출 30조 원, 65세 빈털터리 노인이 만든 제국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커널 샌더스, 한 명은 30대 억만장자, 한 명은 65세 빈털터리. 완전히 다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묻습니다. 언제 포기해야 하나? 그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머스크는 3번 실패 후 우주는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샌더스는 100번 거절당하고 프랜차이즈는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식당 주인을 어떻게 설득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믿었습니다. 머스크는 로켓 기술을 믿었고 샌더스는 레시피를 믿었습니다. 이 확신이 없었다면 첫 번째 실패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다른 시간 축으로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시간 축은 1년, 3년, 5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축은 10년, 20년, 평생입니다. 머스크는 30대에 시작해 50대에 우주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샌더스는 65세에 시작해 74세에 회사를 팔았습니다. 9년 걸렸습니다. 둘 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원칙은 부의 축적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눈덩이와 같다. 중요한 것은 축축한 눈과 긴 언덕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축축한 눈은 복리의 원리입니다. 긴 언덕은 시간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봅시다.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절매를 했습니다. 합리적 판단처럼 보였죠. 하지만 버핏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버크셔 해서웨이 가치는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불을 만드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변동하고 경제는 위기를 맞으며 투자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시간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시간축은 1년, 3년, 5년이지만 부자들의 시간축은 10년, 20년, 30년입니다. 이 차이가 복리의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1962년 9월 1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라이스 대학에서 연설합니다. 우리는 이번 10년 안에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7년 후인 1969년 인류는 달에 도착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폴로 1호는 발사대에서 폭발해 3명의 우주인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3번 실패했을 때 4번째를 시도할 것인가? 100번 거절당했을 때 101번째 문을 두드릴 것인가? 65세가 되었을 때 이제 늦었어 라고 할 것인가? 지금 시작이야 라고 할 것인가?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가능성은 0%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실패를 겪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거절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제 그만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시도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한 번 더 당신의 4번째 로켓이 당신의 1001번째 문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